너무나도 두렵고 떨린다고요. 꼭 가야 하나요? 여기 한국 학교로 전학 가야 하는 미국 여학생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학생은 전학 가자마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녀를 두렵고 힘들게 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레나예요. 저는 따스한 햇살과 활기찬 거리가 있는 미국에서 왔어요. 물론 지금은 한국에 전학 오게 되었지만요.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부모님과 친구들로부터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경험은 전혀 달랐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어요. 간판은 한글로 되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는 빠르고도 음악처럼 들렸어요. 마치 영화 속에 있는 한 장면처럼 모든 디테일이 생생하고 새로웠어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이군요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르는 것에 대해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모험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거리, 그리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형형색색의 광고판과 북적거리는 시장, 밝은 불빛을 내뿜는 작은 가게들도 보였어요. 모든 것이 너무 활기차고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그 공기 속에서 흥분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집과는 너무 달라 외로움도 느꼈어요. 새 학교로 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제 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다정할지, 그리고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학교 건물에 들어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복도에는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었고 학생들이 한국어로 수다를 떨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큰 바다 속의 작은 물고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언어와 생활 방식을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첫 수업 시간에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께서 오늘의 수업 내용을 설명하실 때 열심히 듣고자 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저 멀리 떠나 있었어요. 미국의 아름다운 노을과 그리운 고향의 소리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세 반 친구들의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마치 드문 새가 숲을 찾아온 것처럼 놀라움과 관심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읽어본 적 없는 책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열었을 때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미국 음식을 한 입 먹어봤어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맛이었지만 반 친구들은 김치, 밥, 그리고 제가 사진에서만 봤던 다른 음식들을 먹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조금 어색함을 느꼈고 몇몇 아이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몇 마디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면서 제가 결코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어요. 아마도 여기서 뭔가 멋진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들려주신 한국 문화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저는 용기를 내어 주변의 좋은 점들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한국에 기회를 주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그 리듬을 느껴보려 했어요. 교실의 밝은 색감,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 선생님들의 따뜻한 인사말이 제게 다가왔어요. 조금씩 한국어 단어들을 익히면서 제 새로운 집에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듣다 보니 한국은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 생명과 약속으로 가득 찬 땅임을 느꼈어요. 그렇게 첫날의 한국 생활은 놀라움과 도전, 그리고 약간의 슬픔이 섞인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시작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모든 새로운 시작에는 저마다의 모험이 따른다는 것을 깊이 느꼈고 이 멋진 나라에서 성장하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 배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걸음씩 한국의 마법을 발견해 나갈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첫 한 주를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학교 건물은 엄청 컸고 복도는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웃으며 수업에 서두르는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첫날엔 설렘을 느꼈지만 곧 제 자신이 이곳에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만큼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매일 집처럼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도전들을 마주했어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걸 느꼈어요. 세 반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저를 다르게 보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의 속삭임과 옆에서 훔쳐보는 시선 때문에 저는 아주 작고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옛 미국 생활과 너무 그리운 모국어 소리로 떠올라 버렸어요. 쉬는 시간마다 몇몇 학생들과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몇몇 아이들은 여기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또는 내 억양이 이상해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제 뺨은 뜨거워졌고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그 말들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상처는 분명했어요. 과연 제가 이 학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특히 점심시간은 더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미국 음식을 한 입 먹었을 때 그 따뜻한 맛과 고향이 떠올라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의 반 친구들은 김치, 밥 등 제가 사진에서만 봤던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몇몇 아이들은 제 도시락을 가리키며 그건 진짜 한국 음식이 아니야 라고 속삭였어요.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면서 제 도시락이 저를 다르게 만드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으려고 해봤지만 그들은 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대신 사소한 일에 웃으며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싶었고 모든 말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외로움과 답답함을 느꼈어요. 질문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었지만 제 질문들이 어리석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어느 날 수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작업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외부인 취급하며 제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고 계속 한국어로만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제 생각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용기를 내어 제 아이디어를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며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조용히 책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깨달았어요. 학교 과목뿐만 아니라 한국어 공부에도 더욱 힘쓰기로 결심했어요. 방과 후에도 시간을 내어 단어와 구문을 연습하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점점 말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작은 승리의 기분이 들었어요. 작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록 놀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순간들도 있었어요.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도와주거나 웃어주는 몇몇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작은 친절들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어쩌면 제가 이곳에서 어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의 고난은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매 도전이 성장할 기회라고 믿었어요. 매일매일 배우고자 하는 결심으로 공부뿐 아니라 한국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싶었어요. 제 문화와는 많이 달라도 이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의심과 고통의 순간에도 저는 계속 노력하고 친구를 사귀며 이 크고 분주한 학교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매일 교실을 나설 때마다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어려움들을 제가 되어가는 미래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였어요. 저는 혜진 할머니와 우진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방과 후 쌀쌀한 오후였고 저는 특히 외롭고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로 학교 정문 근처에서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이 제게 마치 누군가 제 안부를 챙겨주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혜진 할머니는 온화한 분이셨어요. 은발 머리와 평생 열심히 일한 듯 부드러운 손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심플한 원피스와 가벼운 쇼를 두르시고 계셨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큰 안전함을 느꼈어요. 우진 할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와 고요한 눈빛으로 할머니 옆을 천천히 걸으셨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을 혜진 할머니와 우진 할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마치 제가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대해 주셔서 제가 정말 이곳에 속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근처 공원에서 차 한잔 하자는 작은 다과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아직 낯선 얼굴들과 한국어 소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머뭇거렸지만 그분들의 다정한 초대와 진심 어린 친절에 마음이 열려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넓게 퍼진 가지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공원은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부드러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마치 모든 고민으로부터 벗어난 평화로운 숨은 세상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차를 마시며 혜진 할머니께서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했고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화려한 축제들, 한복이라고 불리는 전통 옷의 아름다움, 그리고 비빔밥이나 김치찌개 같은 맛있는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매료되어 모든 세부 사항들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혜진 할머니께서는 한국의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숨어 있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도 용기와 친절로 극복해 나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진 할아버지께서는 젊으셨을 때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작은 마을에서 자라며 겪은 경험과 노력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힘든 시절에도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이겨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한국이 강인한 사람들과 깊은 전통을 가진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희망과 인내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점차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 지혜로운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배울 점이 많고 한국을 고난의 땅이 아닌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나라로 보게 만들어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홀짝이며 저는 일상생활에 대해 간단한 질문들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살면서 무엇이 가장 행복하신가요? 와 어려운 날들은 어떻게 이겨내세요?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다정한 지혜로 대답해 주셨어요. 혜진 할머니께서는 한국의 매일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힘들게 느껴지는 날에도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함이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밝혀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진 할아버지께서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뿌리를 기억하고 바람에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 나무와 같은 자연에서 배운 교훈을 상기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모든 고난이 배움의 기회로 바뀔 수 있는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어와 전통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어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게 가르쳐 줄 것이 너무 많은 문화를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공원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저는 학교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혜진 할머니와 우진 할아버지께서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 주시며 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배운 새로운 단어와 경험한 전통 하나하나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는 한 걸음임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날 늦게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층 가벼워진 마음과 단단해진 결심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할지라도 이제는 친절한 어르신들의 지혜가 제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저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배울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 전통을 기념하는 학교 행사에 참여했던 날을 기억해요. 이른 아침이었고 약간 긴장도 되었지만 설레는 마음도 컸어요. 선생님께서 오늘은 한국의 특별한 풍습에 대해 배울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혜진 할머니와 우진 할아버지께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밝은 색감과 전통 장식들로 꾸며진 넓은 홀을 보았어요. 아름다운 한국 풍경이 담긴 포스터들도 있었고 신선한 음식이 조리되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전통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가득한 테이블들이 눈에 띄었어요.
제 심장은 설렘과 호기심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선생님께서 다가와서 저에게 비빔밥이라는 유명한 한국 음식을 만들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비빔밥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형형색색의 야채, 프라이한 계란,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 소스 등 재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모든 색깔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을 때 빨강, 노랑, 초록, 흰색의 야채들이 접시 위에서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어요. 저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저는 소규모 학생 그룹에 합류해서 야채를 씻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혜진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단어들을 기억하며 간단한 한국어로 말해 보려고 했어요. 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반 친구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당근과 오이라는 단어를 헷갈리며 웃기도 했고 서로 도와가며 바로잡았어요. 그 순간은 정말 즐거워서 제가 그룹에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었어요. 야채를 씻은 후에는 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당근을 썰면서 칼질 소리가 일정하고 차분하게 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안정감을 주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각자 집중하며 행복한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연결감을 느꼈어요. 다음 단계는 요리였어요. 친절한 셰프께서 우리 그룹에 와서 완벽하게 계란 프라이 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계란이 투명한 상태에서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방 가득 퍼지는 지글거리는 소리에 감탄했어요. 셰프께서는 모든 요리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어르신들께 들은 모든 이야기가 떠올라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우리는 그것들을 한 그릇에 담고 위에 매콤한 소스를 부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섞어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그릇을 바라보았어요. 다양한 색들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맛있는 한 끼가 만들어졌어요. 작은 한 입을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약간 새콤한 맛의 조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잊지 못할 맛이었어요. 행사 중에는 전통 한복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있었어요. 저는 한복을 입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복은 매우 다채롭고 우아한 전통 복장이었어요. 한복을 입는 순간 마치 다른 시대로 걸어 들어간 것 같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드럽고 가벼운 천이 제 몸을 우아하게 감싸주었고 반 친구들도 한복을 칭찬해 주어서 그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뻤어요. 행사는 전통춤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며 활기찬 무브를 즐겼어요. 춤추는 이들의 동작은 우아하면서도 에너지 넘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기쁨, 역사, 그리고 단합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 했어요. 저는 한국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점점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전통이 단순한 오래된 풍습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 문화가 아름다움과 배려, 그리고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통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어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성장해 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한국의 놀라운 유산을 더 많이 탐구하겠다는 다짐을 안고 행사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 안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이제 한국을 낯선 땅이 아니라 생명과 색,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곳으로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길을 잃은 느낌이었고 제 자신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느꼈어요. 항상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언어나 풍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저를 미소 짓게 하고 연결된 느낌을 주는 작은 순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로 걸어갈 때마다 반 친구들의 다정한 얼굴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며 미소 지어 주셨어요. 제가 아직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환영받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조금씩 제 대답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한두 마디밖에 안 되어도요. 제 노력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제 자신감이 자라는 모습을 알아봐 주셨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생각을 나눌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그룹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느 날 문화에 관한 토론 시간에 저는 일어나서 미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새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고향이 그리워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실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부드러운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작은 순간이 저를 마침내 이해받는 기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문화 동아리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희는 한국의 전통과 제 전통을 섞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더 많은 한국어 단어들을 배우고 좋아하는 미국 이야기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미국에 대해 질문하며 제 독특한 억양에 웃어줬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이 대화에 더욱 풍부함과 흥미로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미래에 대한 꿈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야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고 미국의 색과 한국의 색을 모두 담기로 결심했어요. 제 고향을 상징하는 밝은 빨강과 주황, 그리고 한국의 평화로운 공원을 연상시키는 시원한 파랑과 초록을 칠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제 작품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멋지네요. 두세 개를 한 장의 종이에 잘 담아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정체성의 두 부분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미소 지었어요. 또한 저는 일상 속 한국 활동들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먹어보았어요. 매콤한 김치, 감칠맛 나는 불고기, 달콤한 떡볶이를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그 맛들이 조금 벅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단한 요리도 배우게 되었어요. 학교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는 시간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한때 장벽처럼 느껴졌던 언어도 이제는 제 새로운 삶과 저를 연결해주는 다리처럼 느껴져요. 방과 후에 시간을 내어 간단한 한국어 책들을 읽고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도 보았어요. 새로운 단어나 구절을 하나씩 이해할 때마다 한국의 풍부한 문화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많이 배울수록 한국 사람들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변화는 쉽지 않지만 결국 멋진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날 저는 제 미국 뿌리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모두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차이를 장애물이 아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저는 변화를 포용했고 제 새로운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었어요. 모든 도전과 작은 승리가 제가 더 강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변화의 여정은 마음과 생각을 열면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 집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앞으로 펼쳐질 하루가 기대돼요. 한때 두려움에 떨던 제가 이렇게 웃으며 학교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걸 보니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느껴요. 처음 길을 잃고 외로웠던 날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지만 이제는 모든 도전이 밝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점점 자신감이 붙었어요. 더 또렷하게 말하고 질문도 하고 수업 시간에 제 생각을 나누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제 발전을 칭찬해 주시고 친구들은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저는 반 친구들에게 간단한 단어를 알려주거나 미국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을 공유하곤 해요. 친구들이 큰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줄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져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순간 서로 다른 점들이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집에서는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즐겨요. 친구들과 함께 김치나 떡볶이 같은 한국 요리를 만들며 매콤하고 달콤하며 새콤한 맛의 조화를 배우고 있어요. 각 요리가 하나의 작은 삶의 축제처럼 느껴져요. 또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마치 비밀스러운 세계의 문을 여는 기분이 들어요. 언어, 전통,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한국의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저녁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정한 선생님들, 혜진 할머니와 우진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 그리고 새 친구들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도 떠올랐어요. 그 고요한 순간에 모든 힘든 날들이 결국 이 평화로운 밤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강해졌고 모든 경험을 통해 감사함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컴퓨터 과학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과 미국의 창의력을 결합하여 큰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기술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싶어요. 또한 새로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동아리를 시작할 계획도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앞으로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주겠지만 저는 그 도전들을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은 변화가 아름다울 수 있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임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지금의 제가 미국의 열정과 한국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모습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희망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험하고 배우며 제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에 마음이 설레요. 매번 해가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국이 제게 약속의 삶으로 인도해 준 것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